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답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주제 찾기인데 지난 시간에 주제 대입학 유형의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한 명씩 체크를 해볼까? 자, 일단은 진우. 자, 진우야, 이거는 이거 다 뭐라고 했니? 너 모르겠어? 그거 찍었어? 안 풀었어? 어디가 제일 헷갈려? 알았어. 그러면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단어 때문에 헷갈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문법적으로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헷갈리는 건지. 문법적으로 오케이. 구문이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보이죠? 알았어.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고 승우는 몇 번 골랐니? 앞에 두 문장. 앞에 문장. 문장은 앞에 두 문장? 그럼 네 얘기는 language 그 문장까지도 주제라고 봤다는 거지? 그 generations가. generations까지를 주제문. 그러니까 few부터, 그렇죠? few부터 future generations까지 그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봤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래서 답이 뭐야? 그래서 답이 뭐냐고? 그걸 주제문으로 봤으면 이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면 되잖아. 선택지에 있는 답은 네가 그 주제문이라고 생각한 그 아이를 요약을 해놓은 게 선택지에 있는 답일 거 아니에요. 워딩을 좀 바꿔서 그 답을 못 골라줘. 야, 풀기도 해야죠. 야, 이거 풀기도 해야지. 그냥 너희 그것만 했구나. 그냥 구문 분석이라고 단어만 찾았어? 아니, 푸는 것도 풀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래야지 독해가 되지. 그때 내가 오해를 하게끔 얘기를 했나 보다. 앞으로는 오해 없길.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예습 과제를 내주면 푸는 건 당연히 풀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푸는 목적이 뭐야?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고 나중에 이제 고등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매 학기마다 모의고사 보잖아. 그쵸? 모의고사 때 이거 다 나오는 유형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미리 실전 감각을 최대한 내가 그쵸? 익혀나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푸는 건 당연히 풀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 일단 몰랐으니까 괜찮고 오늘은. 태규는 이거 풀었죠? 저도 이거 오해가.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서 안 풀었어요?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도현이는 그래. 내가 디렉션을 잘못 나갔구나. 알았어. 자, 앞으로는 무조건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주제문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주제문을 표시하고 쳐진 다음에 그럼 뭐 해야겠어? 여러분들 매칭시키면 돼. 선택지에서 내가 픽한 주제문이랑 가장 비슷한 얘기, 가장 동떨어진이 아니라 가장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를 여기 1번, 2번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 오케이, 알았어. 이건 내가 오해를 하게 했나봐요. 더 디렉션을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찬이는? 너 찍었어? 몇 번? 몇 번? 2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창일이 빼곤 다 민찬이 확인했고 창일이 나왔죠? 너 1번. 너도 안 하네. 오케이. 알았어. 야, 그러면 알았어. 자, 일단 뭐에 대한 얘기야, 그럼? 대충.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한 명은 있었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주제문이라고 표시했다. 또는 첫 번째 문장 말고 내가 생각하는 주제문은 한 문장 정도가 더 있다. 아까 너 첫 번째 문장이라고 했지? 맞죠? 너 아니었냐? 아까 승우가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라고 했나? 알았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라고 한 사람 또 있어요? 오케이. 꽤 있네. 마지막 문장. 근데 일단 지난 시간에 원리는 알려줬죠. 원리라기보다 이 독해 지문의 그냥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알려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 또는 뭐 첫 번째 두 문장 내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필자의 주장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주제가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그 주제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끝나 아니면 안 나오고 끝나? 보통은 나오고 끝나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뭐를? 그 필자의 주장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재요약하면서 끝내죠. 그렇지만 물론 워딩은 약간 달라지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고. 자, 마지막 문장 일단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먼저 볼게.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 human beings라는 주어 다음에 콤마가 있고 therefore이라는 연결사가 있죠. 근데 얘는 무슨 연결사예요? 하는 역할이고요. 일단 해석은 어떻게 돼요? 자, therefore는 여러분들이 이거 막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연결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얘를 살면서 내가 본 적은 있죠.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말로? 어떻게? 그렇지. 그러므로 따라서, 그렇지.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도 중요하죠. 물론 해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나오면 일단 얘가 하는 역할,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연결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연결사냐면 보통 지문 내에 어떤 중요한 결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과관계, 지난 시간에 뭐 인과 얘기했죠. 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원인 플러스 결과 구조로 독해 지문이 전개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늘상 결과를 담당하고, 아니면 결론. 자, 지문 내에서 그 지문 내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건 결국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주제문을 재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나오면 시그널이에요. 얘는 그냥 단순한 연결사가 아니라 지문 내에 어떤 중요한 결과 아니면 결론을 다시 한번, 그쵸, 필자가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럴 때 쓰이는 그런 연결사라고. 아까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봤던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은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이 문장까지도 같이 묶어서 한번, 마지막 문장이니까 한번 같은 얘기를 하나 그냥 읽으면서 체크해 봤으면 사실상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결론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이랑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면서 끝나. 그래서 그냥 가장 이상적인 구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구조, 깔끔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구조. 야, 두 번째 문장이 뭘로 시작해?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인 거 알지? 자, 두 번째 문장에 language, 콤마, 그 다음에 뭐 있어? for example 있지? 요것도 연결사지. 근데 언제 쓰는 연결사? 이걸 뭘 고민해. 이거 의미 자체가 example이 뭐야? 예시잖아. 그럼 뭐 하고 있어? 예시를 대고 있죠? 예시를 든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너 예시를 언제 들어? 이렇게 뭐 보여줄게. 그치, 뭔가 이렇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뭐 당연히 보여주긴 보여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시를 들 때는 일반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예시로 들어, 아니면 그 포괄적인 주장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쓸 때, 그럴 때 예시를 들어. 그러니까 예시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 예시는? 아니면 일반적인 게 나와야 돼? 구체적인 거 나와야 되죠? 야, 예시의 기본 원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앞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 그 포괄적인 주장에 대해서 네가 뭐 해야 돼, 반드시? 네가 주장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네가 주장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주장을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납득 또는 설득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납득이나 설득시키려면 뭘 가지고 하는 게 좋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죠. 그치? 그게 뭐야? 예시야. 예시가 나오면 하는 역할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나왔을 때 걔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앞선 문장과의 어떤 연결성은
어떤 유기적인 이제 연결성이 있는데 당연히 앞선 문장에서 이 필자가 그쵸 자기가 제시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예시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이 패턴이 가장 흔하게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뭐 할 때? 독해 질문 풀 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 주제. 여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자고 하면 요 지금 주격보 자리에 있는 historical. 자, 요 단어. 첫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historical 뒤에는 요 하이픈이라는 아이가 있죠? 얘가 하는 역할 항상 기억하세요. 자, 얘가 나오면 항상 하는 역할은 그냥 앞에 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사실상 동격 같은 얘기. 이거를 딱 보고 뭔 소린가 모를 때 그러니까 필자도 알아. 이렇게만 딱 줬으면 사람들이 명확하게 캐치를 못할 거를 대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여기 있을 거 다 있어.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요 내용을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요 내용을 한 판에 압축한 게 선택지의 답이 돼야 되겠죠. 답을 미리 알려줄게. 답은 5번. 자, 이 질문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특별한 경향, 인간의 어떤 독창적인 경향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 거야.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어쨌든 구문 분석하면서 이 질문을 꼼꼼히 읽어봤다면 대충 그런 맥락인 건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재 자체는 내가 얘기했어요. 소재는 인간의 어떤 독창적인 경향이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5번에 보면 답은 5번이고요. 5번에 여기 이제 네이처리 있죠? 근데 이제 네이처리 문맥에 따라서 자연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지. 여기서는 문맥에 맞게 여기서는 무슨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그리고 institutions는 기관이지. 그렇죠? 인간의 어떤 지식과 기관들의 여기선 자연이 아니라 본질이야, 본질. 그러니까 네이처는 자연으로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나고 어떤 특징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형태로 또 많이 써요. 제일 어려운 단어는 이 단어죠. 일단 표시 먼저 해볼게요. 자, 얘 계승해봐요. 자, successive 하면 혼동하기 딱 좋은 어휘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리할 건데, 자, successive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한글 뜻을 물어보면 살짝 미리 내가 예측을 하는데 아마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제시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특정한 단어가 누가 어디 연상되니까 일단 한 명씩 진우는 successive라는 단어 본 적 있어? 자, 무슨 뜻일 것 같아? 일단은 통장을 누가 봐도 형용사예요. 뭐가 하니? 해석하면 아니 아무나 해. 그치, 성공으로 갈 거지. 그치, 성공으로 가고 싶지. 왜냐? 내가 알고 있는 단어 success는 나는 누가 봐도 success를 성공으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거든. 맞지? 그래서 successive 나왔을 때 성공적인,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successive랑 성공은 단 1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혼동하기 좋은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러니까 success의 형용사 버전은 이 형태가 아니라 이 success라는 명사 뒤에 FUL, 풀이 들어갔을 때 그때가 성공적인이야. 그래서 혼동하기 딱 좋은 단어라고. 자, 이 successive는 전혀 다르고, successive는 무슨 뜻이냐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연속적인. 전혀 다르지. 그렇죠. 크게 연상이 안 되죠. 연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 버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명사 버전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계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후계자야. successor 진짜 많이 나와요. successor 하면 후계자. 요거는 연속적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혼동하기 딱 좋은 단어고, 얘랑 같이 갈 수 있는 단어 이거 알려줄게요. 자,
자, 이 successive랑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consecutive. 자, 이거 아마 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연속적인, 이것도 이제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혼동하기 딱 좋죠. 얘는 절대 성공적인이라는 상관이 아예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인간의 어떤 특징? 성공하는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기관들의 연속적인 특징. 그럼 이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다 고스란히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야.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읽어볼게. 자, few philosophers. 자, 앞에 A가 빠졌으니까 해석할 때 약간 뭐가 있다가 아니라 거의 없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deni가 뭔 뜻이야? deny 하면 거부하다죠? 그치? 그 다음에 철학가들이죠? 자, 철학가들이 거부를 할까 안 할까? 여긴 A가 빠졌으니까 거의 거부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쵸? 아, 거부라기보다 부인하다죠. deni는 부인하다. 자, 철학가들이 부인할 일은 드물대. 극히 드물대. 뭐를? 자, 여기 대신 당연히 목적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죠. 자, 뭐에 대한 거절, 뭐에 대한 부인. 자, 우리 인간들 소재 나왔지? 우리 인간들이 뭐하다라는 것에 대한 부인이냐면 자, human beings are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시고 to a great extent.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extent는 정도. 자, 여러분들 만약 단어 찾아왔다면 extent 하면 이제 정도라는 뜻이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영 표현. 같은 표현은 뭐 degree, 각도도 있고 정도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꽤나 큰 부분, 어느 정도, 꽤나 많은 부분, 꽤나 큰 부분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야. historical. 자, historical이 우리말로 하면 이건 지금 주격보 형용사죠. 역사적인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여기서 해줬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법적인 오류가 있냐 없냐 물어봤죠. A는 오류가 없죠. A는 그냥 첫 번째 that 어디 있어? 자, 첫 번째 that은 여기 목적어 자리에 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이 접속사절이 다시 한번 이어서 나와서 이 human being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일종의 병렬이라고 보면 되고 문제될 거 없고. 자, 여기 완전한 문단이죠. We inherit things. 자, 우리가 가리킨 건 당연히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죠. inherit가 뭔 뜻이야? 에이, 찾아왔어야지. 어떤 거? 그치. 그 느낌 오지? 야, inherit란 단어 뭐라고? 물려받다. 그래서 왜 중요한 단어인지 알겠지? 얘랑 뭐가 같은 단어야 결국? 품사는 다르지만 여기 선택지에 있는 어떤 아이랑 같은 의미야. 자, 선택지 아까 답이 5번이라고 했죠? 선택지에서 아까 어떤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했죠? successive란 단어 정확한 뜻을 좀 몰라서 혼동하기 좋죠?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연속적인. 그리고 얘 명사 버전으로 바꾸면 successor는 후계자라고 했죠? 그치? 후계자가 뭐야? 상속받고 물려받는 후계자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한데? 우리는 물려받는데 뭐를? 목적어를 어떤 물건들을 뭘로부터? 과거로부터. 그쵸?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대? change. 그냥 물려받고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물려받은 어떤 재산들이나 어떤 것들을 또 바꾼대.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의 포인트가 있죠. 여기 and가 있으니까 등이 접속사. 그래서 inherit라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hange라는 또 다른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pass 또한 또 다른 동사 원형. 그래서 총 동사 원형 3개가 이렇게 병렬되죠. 자, 그래서 물려받은 걸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면 또 다시 수정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물려준대. 그래서 이게 뭐래? 역사적이래. 왜 역사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쵸?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가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한데? 우리는 그쵸? 이거를 계속해서 물려받는데. 그쵸?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대. 그래서 역사적인이랑 같이 묶어야 된다. 그쵸? 그럼 이제 예시가 나와요. 자, 이 구조를 총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시가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다 골랐으면 거기 그 2번 답 골랐니?
2번은 풀었죠? 아니, 푸는 건 아예 안 풀었구나 보니까. 그 내신 워크시트도 아예 안 풀었구나. 그쵸? 자, 요거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질문을 영어로 답하래. 자, 영어로 주어진 질문 볼게요. 자, what three things are presented as the examples? 거기 examples 나오지?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세 가지. 자, 총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총 세 개의 대상이 어떤 용도로 활용됐대? 예시로 활용됐대. 뭐에 대한 예시?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예시가 어디에 있대? 이 지문에 있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예시가 세 개가 이제부터는 나란히 나오겠죠.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첫 번째 예시가 언어예요. 언어를 필두로 이제 쭉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예시들이 나와. 왜 나오겠어?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언어죠. 그래서 그냥 랭귀지를 거기다 쓰면 되죠. 근데 우리말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그냥 랭귀지를 쓰면 되고 첫 번째 빈칸에. 그렇죠? 첫 번째 예시는 언어를 예시로 들었어. 두 번째 예시는 뭘까요? 그럼 사회? 오케이, 좋아. 제도. 사회적인 어떤 제도. 어디 있는데? 좋아. 밑줄로 붙일게요. 자, 여기 있죠? The same is also true 땡땡땡 할 때 이쪽. 얘가 세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그 앞선 문장에 있겠지? 언어 얘기 끝나고. 자, 이제 언어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거기 나와 있겠죠. 야, 언어 말고 또 어떤 예시? 야, 언어 얘기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한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언어는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change 또 나오죠. 자, 뭔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거를 바꾼대, 수정을 한대,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and the same.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대상 나오지. 언어랑 과학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치? 과학이 나오지? 그쵸? 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야 돼? 다른 대상이니까 얘는 두 번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시.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두 번째 예시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과학이란 대상이 나오고 나서 이어서 또 동격으로 부연 설명을 과학자들이 뭐뭐를 한다 라고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뭐 띠오리가 나오는데 띠오리가 이론이지. 근데 그냥 두 번째 예시를 과학으로 보는 게 제일 좋죠. 세 번째 예시는 아까 잘 얘기했고 세 번째 예시는 요거 사회적인 어떤 제도, 사회적인 제도. 자, 구성은 그래. 네, 구문 분석 문장 성분은 여기 뭐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languages for example 언어들을 예로 들자면 언어들이 아니고 언어죠. 오케이. 언어를 예로 들자면 언어는 어떤 무언가래. 아, 오가 아니죠. SC 주격보호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자, 얘는 되게 완전하지 않죠? learn and change. 자, 다 learn이라는 동사랑 chang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하고 이 목적어가 대신할 대상 여기 something이라는 선행사지, 그렇죠?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바꿀 어떤 대상은 여기 something 결국엔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그냥 수식이고 불완전한 문장 완성됐고 learn이랑 change는 둘 다 동사 원형 서로 이렇게 병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함으로써 이 시가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어겠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as 접속사. 자,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때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다. 아까 change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 맞죠? 자, 이어서 and the same. 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리는 어느 자리에 가 있죠? and가 접속사지. 그럼 접속사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어떤 형태? 그치, 조동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the same은 주어야. 그러면 the same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복수 명사의 역할을 보통 많이 해. 주어 자리에 가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동일한 것들 그렇게. 자, B 오류 있을까 없을까? 요건 풀어왔지? 요것도 안 푼 거야? 알았어. 일단 디렉션이 그땐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앞으로는 알지? 앞으로 그냥 싹 다 풀면 돼. 알겠죠? 자, the same, the true of science.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각각의 A부터 D까지 알파벳 중에서 어법상 하자가 있는 것을 하나만 고르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A는 오류가 없어. 자, 그럼 B는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자, B 잘 봐요.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 헷갈리죠? 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일단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does를 썼다는 건 does는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가 대신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대동사라고 하지. 보통 대동사라고 하죠. 근데 얘가 대동사 역할을 하려면 앞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의 동사가 있어야 돼? 비동사가 있어야 돼?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어야 돼? 비동사가 앞에 있어야 돼?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어야 돼? does나 do를 쓰려면 그치, 일반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비동사가 있을 수는 없죠? 그치? 비동사는 그냥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뒤엔 무조건 비동사가 있는 거고 앞에 만약에 얘가 대신할 어떤 일반 동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도 되죠. 근데 앞에 이 문맥을 봤을 때 그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는 풀어서 얘기해보면 언어에서 이런 특징을 보였지. 근데 언어에서만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보이는 이 동일한 특징이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도 보여진대? 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true가 품사가 형용사죠? true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야. 그쵸? 품사가 형용사죠. 근데 우리가 일반 동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이 형식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 비동사 뒤에 보호,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 부사는 절대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뭘로 바꿔야 돼? The same is 그렇게 바꿔줘야 돼. 자, 그다음에 얘는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건 좀 알려줄게요. The same 얘 진짜 많이 나오고 이 문장, 이 지문 보면 한 번 나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나오죠. The same is true. 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얘는 또 어떤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도 돼. The same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고 많이 나와요. 둘은 The same applies to.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시험 본다 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고등교재잖아. 고등교재에서 이렇게 지금 The same is true of A라고 되어 있는 문장 있지.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에서는 변형시켜서 낼 수도 있다고. 왜? 의미가 똑같으니까. applies to 하면 뭐뭐에 적용되다지. 같은 얘기예요. 많이 쓰는 관련 표현이에요. The same is true of A 하면 동일한 것이 다음 대상에게도 적용된다. 동일한 것이 다음 대상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알겠죠?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문장 왜 중요한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 이 번역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사이언스가 예시 2라고 봐도 되겠죠? 자, 언어에서 적용됐었던 그 동일한 것이 과학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과학자들 또한 언어학자들처럼 일단 뭐 하겠어? 그쵸? 일단은 어떤 과학자들이 이론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 딱 한 가지의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온갖 다양한 이론들을 다 가지고 시작한대. 그리고 나서 and then go on. 계속 쭉 이어서 간대요. 그 다음 좋은 거 나왔네요. 자, 여기도 별표 치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either A 그 다음에 or 동그라미 치고. 자,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or 자리를 가지고 보통 이제 장난치죠? either A or B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들아, either A or B 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either A or B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쵸? 근데 네, 한번 해석해봐요. I am either tall or small. 그럼 어떤 뜻이야? I am either tall or small. 뭔 뜻이야 이거? 오케이, 이거 아예 처음 보나? 그러면 얘들아, both는 뭔 뜻이야? both A and B. 어떤 거?
A와 B 둘 다지. 그렇죠? A와 B 둘 다 아니라 A와 B 둘 다. 그렇죠? 그 의미죠. 아이돌은 아이돌이 나오면 아이돌 A 그다음에 이제 or 이 나오고 이제 B가 나와요. 아이돌 A or B는 무슨 뜻이냐면 A랑 B 둘 중에 하나. A랑 B가 있죠. 근데 그 두 개가 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둘 중에 하나. both A and B는 두 개 다지. 근데 아이돌 A or B가 나오면 A랑 B 둘 중에 하나. 그러면 A랑 B 둘 다 아닌 건가요? 그치. E에다가 n을 하나 붙여서 발음은 뭐 neither 해도 되고 neither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neither 또는 neither A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or이야? 아니야? 그쵸, or이죠? 그쵸. neither A nor B. 자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얘는 A랑 B 둘 다 뭐야?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both A and B의 완벽한 반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이돌을 썼으니까 아이돌에 맞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One either to A or B.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to conform 이 to conform의 conform은 동사죠? disconform도 동사 원형이고 그래서 이 to가 투부정사라는 얘기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either A or B로 나오면 이런 아이를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상관 접속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에 A 자리에 형태가 지금처럼 투부정사다. 그러면 이쪽 or 뒤에 요 B 자리에 형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투부정사. 다른 형태로 바뀌면 안 돼. 그게 병렬구조.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conform이랑 disconform은 누가 봐도 그냥 반이었죠. conform하면 확인하다. disconform하면 확인한 것은 반박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과학은 어떻게 해? 과학은 철저하게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반박 작업을 많이 하죠. 입증을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아까 체인지랑 같은 얘기지.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바뀔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그다음에 여기 어수선한 거죠. 그래서 예시가 총 3개라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예시.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그 동일한 것이. 그 동일한 게 뭔데? 인간은 그렇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계속해서 뭐 그쵸 변화를 주고 그쵸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쪽 얘기였죠. 그 동일한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디? 이번엔 예시 3. 자, 사회적인 어떤 제도. 그다음에 여기 A such as B 예시를 나타낼 때 쓰이죠.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예시들 나오죠.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the state 국가. 그다음 은행.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and so on. 그것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이어지는 부문.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야? 동격이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냥 추가적인 부연 설명. 자,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어? 앞에서 나왔었던 이 사회적인 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얘기했고요. 여기 지금 보면 most of which를 썼는데 이게 지금 어법상 오류가 없어. 왜냐면 어법상 오류가 있는 아이는 아까 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설명해줬고 여기서 most of which, 이 which가 하는 역할은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얘네들 싹 다 such as 뒤에는 다 하나같이 다 명사가 한 4개 정도 나왔죠. 자,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명사 형사가 명사인 어떤 선행사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보여줘 뒤에서 꾸며주는 게 관계 대명사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 대부분의 그 사회적인 제도들. 그래서 이런 형태야. 자, most of which are 그다음 modified. 자, 이거 찾아온 사람 있어요? modified? 어떤 거? 그래, 변화되는, 수정되는. modify 하면 수정하다야. 근데 여기는 지금 modified로 그냥 PP 형태로 형용사를 만들었을 뿐이야. 동사 원형으로 하면 수정하다라고. 그럼 얘랑 같은 단어 아까 어디 썼어? 반복해서 나온 단어 있죠? 아까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주구장창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었던 비슷한 색깔의 단어 있죠? 동사로 나왔지만 change 같은 얘기야. 그렇죠? 어떻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것을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어느 정도 갈아엎어서 다시 또 뭔가 수정 작업을 거치면 돼.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해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아이가 무조건 그 지문의 소재예요. 첫 시간에도 얘기해. modify 형태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수정된, 변화된 형태. earlier practices. 자, 기존의 과거
전통. 여기 전통으로 와도 돼. 연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습이 아니라 관습이죠, 관습. practice는 관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형태, 틀을 약간 미묘하게 수정을 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그렇지? 아까 나왔잖아, 소통술명.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뭐라고 했어? 여기는 사실상 therefore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앞선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그런 뉘앙스는 단일도 없어. 그냥 같은 얘기 주구장창 반복해요. 따라서 앞에 원인으로 인한 결과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인간들 다시 한번 나왔죠? 인간들은 따라서 뭔데? Never begin their existence.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설명식이죠? 절대 시작하지 않는데 뭐를? 그들의 존재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Life예요, life. 자, 그다음에 from scratch. 자, from scratch는 그냥 말 그대로 무로부터 그런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는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완전 100% 무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but이 있죠. 그러니까 but 뒤에 내용 보면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얘들아, 컨텍스트가 여기 밑에 단어 뜻이 안 좋아졌네. 컨텍스트 많이 쓰이는 단어죠. 컨텍스트는 뭔 뜻? 그치. 보통은 이제 컨텍스트는 문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문맥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문맥이라는 얘기는 또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존재래?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해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존재래. 그게 인간이 가진 어떤 주요한 본질 중에 하나래. 여기 이제 구문 표시하면 within 전치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ADM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 within은 뭐뭐 이내에서 어느 정도 그 상황의 종류의 상황 이내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컨텍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컨텍스트? context that changes. 다시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뭐한데? 바뀐대. 그냥 계속 쭉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변화를 한대.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보면 변화, change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단어 나왔고, 자 마지막은 자 여기 D는 오류가 없죠. 여기 D는 어떤 역할? 자 여기서 D가 하는 역할,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 Context that changes. 이 대시하는 역할 어떤 역할? 그치, 수식이지. 뭘 수식하고 있어? 뭘 수식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관계대명사 들렸어, 그쵸? 앞에 있는 context라는 이 명사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context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 형태가 어때요?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뭐가 없어? 주어가 안 보이지? 그쵸? 그래서 무슨 격?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context가 선행사.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that을 썼고, 얘는 위치로 바꿔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행사가 단수죠. 그래서 이 context라는 명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까지 잘 돼 있나 나중에 시험에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지막에 그쵸? 똑같은 얘기야. Sometimes 때때로 자 radically. 자 radically가 수식하는 건 부사가 이 changes라는 일반 동사 수식하고 있죠. radically는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그런 뜻이야. 급진적으로. 그 변화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막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명부죠. 그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한 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그냥 20년,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에는 그쵸 뭐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쵸 상황에 따라서 이것 또한 다 그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디렉션을 좀 잘못 이해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는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표시하고 당연히 이제 문제 푸는 것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래서 일단 내신 워크십 1번이랑 2번은 다 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게. 아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시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시계 몇 시니? 18분이야? 18분이면 초과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일단 과제 알려줄게.
다음부터 내가 시계를 꼭 차고 와서 할 거고. 자, 일단 과제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일단 과제는 오늘 12페이지까지 했고, 자, 다음 시간에 12페이지는 그냥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과제는 16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자,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단, 모르는 단어 무조건 다 찾고, 그 다음 문제 풀고,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7페이지에 시키는 것들 있죠? 17페이지에 요구하는 것들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문 다 꼼꼼하게 구문 분석 집에서 해오고, 단어 찾고. 그러니까 신입생은 상혁이 같은 경우는 구문 분석이 정확히 뭔지 헷갈리면 구문 분석이라는 건 내가 하듯이 이런 거. 주어 동사 표시하고 목적어 표시하고. 알겠지? 그런 거를 그 각각의 지문에 표시하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제문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에 색깔 있는 펜이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밑줄 치려고. 알겠죠? 그리고 단서 다 달아오고.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총 2개 지문만 일단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단어 다 찾고. 아, 그리고 예습이 아니라 복습해. 오늘 배운 지문 있지? 이거 꼼꼼하게 복습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왔을 때 요 지문 했었던 거 가지고 시험 보세요. 알겠죠? 알았어. 그래서 수고했고, 그러면 알지? 일단 요번 주는 휴가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 처음 복귀하는 날인 거 같죠? 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해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은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막 임시 공휴일로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우리 학원 지금 많이 쉬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때 오면 돼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좀 약간 문 열게요.